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발자로 살면서 멘붕이나 현저 타임이 떠올 때 그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다 만들었는데 다 뜯어고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카톡을 만든다고 해요. 열심히 다 만들었어. 근데 그거 보면서 다 뜯어고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보통 개발자라는 직업이 뭔가를 딱 할 때 이게 막 그 일반적인 일처럼, 그러니까 3시간을 하면 이 정도 효율이 나고 막 이렇게 정해진 일이 아니고, 뭐가 이게 완성이 딱 될 것 같으면 혼신의 힘을 다해 딱 마무리를 딱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마무리를 딱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만들어 왔는데 괜찮네, 이거 고쳐봐,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엄청 지쳐요. 뭔가 이게 딱 처음부터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00%까지는 힘들고 한 60% 정도는 그래도 처음에 틀이 딱 갖춰져 있고, 그 상황에서 조금씩 고치면서 하면 너무 좋은데, 아예 개발을 새로 하는 수준으로 그냥 한번 무슨 프로토타입 보듯이 보는 그런 경우가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많고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직업적인 특수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드는 사람은 이제 일정 맞추려고 막 날 셀 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한 건데, 그렇게 할 때 좀 현타가 좀 오죠. 그래서 항상 개발할 때는 조금 일부러 너무 타이트하게 일정을 안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일주일 걸릴 일이면 일주일 절반 정도, 일주일하고 2일이나 3일 정도 더해서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멘붕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하라 그러면 다시 또 열정을 불살려서 막 그걸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막 몇 시간 하면 뭐가 나오고 이렇게 일을 못 하겠던데요. 그냥 어떤 일을 딱 하더라도 야무지게 그 스케줄에 딱 하는, 그러니까 스케줄이 뭐 저만의 스케줄이겠지만 딱 그때 딱 하고 쉴 땐 쉬고, 좀 그런 걸 좀 더 선호해요. 그래서 평소엔 좀 러프하게 하다가 제대로 할 땐 팍 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저는 좀 저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좀 일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안 잡고, 그리고 너무 타이트하게 막 쪼여서 일하지만 않으면 저런 현타는 잘 안 오긴 하는데,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고집중 직업이라서 양질의 집중의 3시간이 그냥 어설픈 집중의 9시간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이 직업 특수성이 좀 있어요. 집중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직업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운동선수처럼 순간 집중력이 아니고 얕게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고집중인데 꽤 오래 버텨야 되는, 지구력도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직업이라서 저럴 때 좀 힘들더라고요. 뭐 또 열심히 해서, 아니 그 전에 그러면 좀 이렇게 다 뜯어 고쳐야 될 정도까지는 안 되면 안 되냐? 막 이렇게 진짜 말하고 싶을 정도로 좀 짜증날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할 때도 종종 있었고요. 저는 종종 본 경우인 것 같아요. 꽤 있었어요. 그리고 2번, 말 안 통하는 개발자, 고집불통 개발자를 볼 때, 이거는 진짜 막 때리고 싶은 개발자들이 있어요. 정말 한 대 그냥 확 쥐어받고 싶은데, 정말 짜증나는 개발자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일반 고객들 상대하는 게 훨씬 쉽고 개발자들 상대하는 게 피곤할 때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돈 잘 벌고 잘하는 개발자들 쪽에서는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왜냐면 서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다 알아듣고 그렇게 되니까 보통 그런 개발자들이랑 일할 때는 크게 그렇게 피곤한 적은 없었는데, 문제는 되게 경력은 많은데 연봉은 되게 낮은데 되게 고집불통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꽉 막힌 사람 개발자들이 은근히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소통보다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하는 개발자들 되게 많아요. 소통 이런 거 되게 약하고, 뭐 물어보면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막 얘기하고, 그게 뭔가 되게 특별한 줄 알아. 근데 개발자들끼리 보면 다 아는 용어기 때문에 알아듣는데, 개발자가 봐도 못 알아듣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런 개발자가 리딩하고 있는 회사랑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개발자가 있는 회사 갈 때는 연봉을 전 높게 불러요. 팀장이 그럴 경우에는 더 피곤할 것 같아서. 정작 그런 개발자들이 엄청 일 처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일 처리도 커뮤니케이션이 똥이라서 막 일 2번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스스로 셀프 야근하게 되는?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되게 모호하게 커뮤니케이션 된 상태에서 자기 맘대로 일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말 안 통하는 개발자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좀 고집불통. 그러니까 말만 안 통하면 상관없는데 고집이 엄청 세요. 그리고 되게 감정적이에요. 개발자가 어떤 기술 다루니까 되게 차가워 보이면서도 저런 개발자들 보면 이 일이 잘 되는 것보다 그냥 자기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잘해주잖아요. 내가 이쪽에서 프리랜서 하면서 조금 제가 나름대로 이제 잘해주려고 좀 했던 적이 꽤 많거든요. 왜냐면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같이 일하는 거니까. 근데 좀만 잘해주면 애들이 존나 기어올라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서 기어올라는 표현은 좀 아니겠지만 아무튼 경력은 제가 더 많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쪽도 협력업체고 저도 협력업체 입장으로 그 회사 8경 간 거고 해가지고 만났으면 서로 동등한 입장이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잘해줄 이유도 없고. 근데 정말 마치 본인들이 더 갑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갑은 그 대기업이죠. 협력업체들끼리는 다 동등한 의리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고집도 세고 그냥 지 멋대로고 그냥 이상해. 옆에서 보면 저런 개발자는 되지 말아야지 쉽게 여러분들이 봐도 그럴 거예요. 그런 개발자들 볼 때 이제 현타 오죠. 내가 쟤랑 일을 해야 하나.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받으면 그래도 그 스트레스 수당이라고 받아서 나름대로 합리화를 한 적은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돈을 더 준다고 해도 그런 개발자들이랑은 일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커요. 말도 안 통하는데 고집불통해. 지멋대로 해. 지멋대로인데 별로 설득력은 없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혼자 꽁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할 때 도와주려고도 안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보통 저는 애지간한 거 있으면 혼자 다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걔네 회사랑 연동되는 건 지 업무잖아. 근데도 그거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지 회사 그럴 때는 참다가 제가 어떤 짓을 하냐면, 저는 싸우거나 아니면은 위쪽이 그냥 얘기해요. 저 원래 싸가지 없게 가면 저 한없이 싸가지 없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애지간하면 이제 더 좋게 하는 게 결과가 평이하게 잘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좋게 하는데 얘가 애새끼가 좀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윗선에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협력 안 한다. 저 사람 협력 안 하면 나도 안 해. 막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냥 배째라 해요. 그냥 똑같이 그 사람 할 때까지 기다려요. 전 손해볼 거 없으니까. 어차피 전 제가 할 거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 결과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다. 이 결과가 윗선한테 얘기를 안 해도, 윗선한테 얘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당하게 얘기를 하죠. 하는데 근데 아무튼 제 인사평가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면은, 저는 대놓고 좀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저런 개발자들 그 회사 내에서도 별로 좋은 평판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그 회사 관리자랑 얘기해봤거든, 나올 때. 근데 솔직히 애들이 무슨 성격장애 있는 것처럼, 그 중에서 한 명인가 두 명 개발자는 되게 괜찮았어요. 한 두 명 정도. 근데 개발자들이 좀 성향이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업계를 다 욕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좋은 개발자들도 진짜 많고, 평이한 개발자들이 50%라면 괜찮은 개발자는 한 20% 내외인 것 같고, 진짜 여러모로 괜찮고 합리적이고 그런 개발자 20% 내외인 것 같고, 진짜 고집불통에 사람 빡치게 하는 외골수 개발자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해보면 알아요. 진짜 힘들어요. 난 이제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온다 진짜. 그런 애들은 잘려야 돼요. 아니면은 어디에 혹독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을 해야 돼. 근데 몰라요. 자기가 그런지 몰라요. 되게 특이해요.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다니까. 비슷한
저는 개발 쪽에서 본 케이스의 사람들을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아무튼 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간단해 보여서 페이 깎아줬는데 요구사항 졸라 많았대. 이거는 제가 프리랜서 할 때 현타 오늘 왔던 건데, 아니 기획서를 저는 달라고 해요. 뭘 하든지. 근데 기획서를 이렇게 딱 보고 초안 정도만 딱 보면 대략 이게 뭐가 나올지 알거든요. 근데 초안이랑 말이 바뀌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리랜서 계약할 때 처음에 여기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개발을 픽스를 해서 하는데 바뀌어요 나중에. 그런데 나름 자기네들이 적으니까 깎아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래요 뭐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깎아줬는데 저렇게 요구사항이 바뀔 때, 그래서 막 거의 막 50% 이상 바뀔 때 이런 되게 난해하죠. 그리고 분량이 그 다음 일도 해야 되고 이제 다른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좀 짜증났던 경우가 꽤 있어요. 그때도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보통은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 제 나름대로 깎아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을 보는 편이에요. 진짜 저렇게 막 하다 보면 욕심 쌓이니까 프리랜서한테 더 요구하고 이런 경우 꽤 많아요. 저거는 프리랜서라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를 대비할까? 그걸 잘 모르겠어서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2번을 조심하셔야 돼요. 2번. 저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더 잘하셔서 깔아뭉개거나 회사를 나오거나 그 일을 포기하거나 저는 그래요. 보통 이제 압살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사람은 정치 싸움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일 잘하니까 인정받고 나 쟤랑 일 못하겠다 라고 하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그 회사에서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회사에서 이게 상사가 그러면 더 빡치니까. 아무튼 2번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되게 많아요. 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회사 가든 꼭 있어요. 대기업이든 똑같이 다 있어요. 4번, 개발 1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 만났을 때. 이것도 진짜 좀 짜증나는 것 줄 알았는데 근데 좀 귀여워요. 4번은 솔직히.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써요. 그 아이폰 개발자 iOS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랭귀지가 스위프트, 요즘은 스위프트로 많이 개발하지만 스위프트가 좀 불안정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버저닝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메서드가 많이 사라진다든지 막 아무튼 좀 그게 개발해보니까 좀 자료도 막 파편화돼 있고 막 이런 게 스위프트는 좀 그런 게 있는데, 반대로 오브젝티브-C는 옛날부터 좀 iOS 그쪽 개발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하는 언어거든요. 오브젝티브-C인데 뭐 아이폰 초기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오브젝트-C로 만들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오브젝트-C. 오브젝티브랑 오브젝트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른데 그런 언어도 있는데 이렇게 빡빡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존심 센 고객들은. 그때 이제 만났을 때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하던지 오브젝티브가 맞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었죠. 그러면은 보통은 단호하게 얘기할 땐 수긍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있었는데 막 이래 뭐 이지라고 그러면서 막 끝까지 우기는 사람도 본 적 있다. 그런 사람도 좀 피곤하죠.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고객은 아니었고 뭐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이제 견적을 내는데 뭐 대리기사 쪽이었나? 뭐 이거 어플을 만들어 달래요. 그랬더니 뭔가 이제 한 50대 아저씨 같아. 전화 와서 막 제가 견적을 냈는데 비쌌나봐요. 그 사람 입장에서 비싸서 무슨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돈 욕심을 부리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한 적도 있었어요. 그거 C 언어 그까이 거 뭐 그거 얼마나 한다고 막 이래. 근데 이거 C 언어로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오브젝티브 C로 아이폰 만들고 안드로이드는 자바로 만들거든요. 요즘 코틀린도 할 수 있지만. 근데 C 그까이 거 막 이래서 그래서 직접 하시라 그랬죠. 심지어 서버 같은 경우는 서버 말하신 건가? 서버는 C로 만들 수도 있죠.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이러고 끊었거든요. 뭐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개발자로서는 저 정도 현타가 저 정도 같은데
또 뭐가 있을까? 뭐 인사평가 막 이럴 때? 아, 인사평가 할 때. 또 되게 예전 회사에서 얘긴데, 팀장이, 저는 일을 되게 잘했어요. 심지어 고객들이 크리티컬한 문제 있을 때 저 안 오면은 일 진행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었어요. 저는 오히려 회사에서보다 고객들이 저를 좋아했거든요. 그 회사의 고객이. 그래가지고 직접 인사하러 간 적도 2번 있었고, 제가 할 테니까 저 믿고 이제 해보세요. 뭐 이런 경우 2번 정도 있었는데, 진짜 재밌는 게, 연봉 협상할 때 문제는 안 생기는데, 막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이제 이주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현씨 이래요. 주현씨는 좀, 이렇게 태도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연봉을 안 올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 못한 거 있어요? 혹시 뭐 제가 일정 못 맞춰서 큰일 난 거 있나요? 막 이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 일 없대요. 그러면은 저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라고 그랬더니 되게 두리뭉실하게 주현씨는 태도가 문제인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몰랑 이거잖아. 내가 그게 병특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딱히 병특할 때 군복무 뭐 대체니까 그렇게 큰돈 벌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 연봉이 한 3,300인가 3,200인가 그랬는데 뭐 크게 큰돈 벌 생각도 없었고 그냥 어차피 그 군복무 끝나면은 제 연봉 높은 거는 제가 봐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끝나긴 했는데 되게 짜증난 경험은 맞는 것 같아요. 막 뭐지? 저 전에 회사 있을 때 여기 병특이 이직한 회사인데 저 빨리 오라고 전화 4번인가? 했던 회사예요. 언제 오냐고 드럽게 연락 많이 해놓고서 오라고 그럴 땐 언제고 너무 문제를 진짜 일을 너무 잘해도 문제인 게 그게 진짜 막 고소 직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막 정말 1년 동안 처리 못한 그런 문제들. 그래서 3개월 파견까지 나가는데 처리 못한 문제를 제가 정말 빨리 끝냈거든요.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일주일 반? 그리고 그 회사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아. 막 뭐지? 그 회사에서 뭐 같은 제품인데 이제 대기업에 납품되는 거였는데 아마 국민은행이었나 국민카드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제 납품되는 게 이제 뭐 PC 버전이 있고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나 iOS 버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안드로이드랑 iOS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 쪽에는 항상 납품을 굉장히 잘했고 품질 검수도 잘해서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터진 적이 없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그 PC 버전의 이쪽이 똥망인 거야. 거기 팀장 완전 똥망이야. 근데 일을 잘 못하니까 그쪽에서 문제 생기면은 항상 저희 쪽에 모바일에도 먼저 해서 좀 그쪽이 화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거 실드 되게 많이 쳐줬거든. 그래서 그 전 직장 동료가 이제 기계인간 팀장이잖아요. 기계인 팀장이 저 마지막 있던 팀의 팀장이었는데 그냥 전 내비뒀어요. 알아서 하니까 문제 생긴 적도 없고 그렇게 일을 잘해도 어떤 그 연봉 협상의 한순간 때문에 그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제가 어차피 그냥 일반 회사에서 뭐 제가 정규직이 잘 맞고 뭐 그런 성향도 아니었고 그렇긴 하지만 일반 회사는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평소에 그 태도 같은 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잘못이 있었던 게 지각을 엄청 했어요. 지각 엄청 하고 되게 심각하게 지각을 하긴 한 적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각하면은 그날 야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무 시간이 되게 적은 것도 아니고 저는 급한 날은 제가 뭐 아침 10시에 오고도 저녁 12시 뭐 1시에 가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막 2-3번 넘게 연장으로 한 적도 있어요. 그 일이 급할 때 또 난이도가 있을 때 10시까지 야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거는 걔네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연봉을 깎을 구실을 더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싫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약간 감정적인 개발자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리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화도 안 나는 게 그냥 현타가 오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 정도지, 어차피 그 회사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발자라는 게 항상 그 약간 뭐라 그러지, 고독한 하이에나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언제든 내가 기술 있고 나 좋아하는 사람 있을 정도로 내가 기술 가지고 있으면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수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개발자들 많이 봤고, 뭐 좋은 관리 능력이 있는 개발 전문 관리자도 본 적이 있고, 개발도 잘하는데 관리 능력까지 뛰어나면 뭐 롱런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CTO 같은 분야에 좀 경험 많은 개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거 관리 못하고 이렇게 싸바싸바만 하다가 또 답 없는 개발자도 보고, 아니면 되게 얄밉게도 싸바싸바하고 뭐 그런 것도 잘하는데 걔 중에 또 싸바싸바에 또 천재인 거야 얘가 또.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좀 얄미운 사람도 본 적이 있고. 근데 그 얄미울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그래서 이게 좀 비교적 현타가 막 적게 온 건데, 제가 만약 일반적인 정규직이고 그리고 제가 그런 이게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거였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 하여튼 뭐 그걸 초월하면 돼요. 개발자는 잘하면 돼. 결론은 잘하면 된다. 맛집은 맛있는 음식 만들고, 팀노바 같은 교육기관은 학생들을 훌륭한 개발자로 만들어내면 되고요. 개발자는 개발 잘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거 같이 협동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부, 끊임없는 공부, 그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결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다시 막 뭐 롤백 한다든지 뭐 그런 롤백이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런 일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잘 만들고, 그리고 설계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하게 좀 좋게 설계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실력만 좋고 경험만 많으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고연봉 줄 사람 널렸어. 그게 진짜 힘들어서 그런데, 일단 개발자, 프로 개발자와 아마의 차이는 전 그거 같아요. 프로는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고, 그래서 프로인데도 프로 같지 않은 프로들 엄청 많아요. 반대로 아마와 프로의 차이는요, 기본적으로 안정성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도 정말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 안정적이지 않아요. 프로는요, 경험을 기반으로 좀 안정적이게 가는 거예요. 긴장감도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프로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 개발자한테 직무 능력 막 이런 거 평가할 때 뭐래도 해본 애를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프로 개발자들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죠. 프로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할게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저는 휴가에서 갔다 오고 있겠죠. 휴가 때문에 좀 5개 연장을 찍으니까 좀 힘드네요. 또 질문 있으시면 메일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